애들이 죽어가는데 사람 불러서 머리하고 미용했다는 거 아니야.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아까 여기 나왔던가? 현빈을 불러다가 무슨 행사에 막 동원하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 수백 명이 죽어가는 순간에 머리하고 자빠진 주제에 이번에 집 탄핵된 게 피눈물이 난다는 거 아니야. 자기는 헌법을 위반한 게 없대잖아 지금. 이건 정신이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 나는 무엇보다 계속 잊혀지지 않는 게 4월 16일에 그 죄 없는 애기들이 죽었어. 그 애기들이 죽고 그 시신이 발견되는 너무 처참했어. 어? 손톱이 다 뭉개지도록 벽을 긁다 죽은 애기들이야. 그 시신들을 건져내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에 성형해가지고 멍쳐들어갖고 나온 거 봐봐. 그게 사람이야? 그 5월 13일이면 시신을 계속 건져낼 때야. 그 잠수사들이 그 애들을 건져내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됐던, 건져 올린 애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계속 쓰러져 나갔던 그런 때야. 근데 얼굴에 멍이 들도록 성형을 했어? 그래놓고 자기는 죄가 없대.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고. 근데 그 멍이 그로부터 일주일 뒤엔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 5월 19일인가에 가서 억지로 눈 안 깜빡거려갖고 눈물 짜내면서 사과를 하잖아. 그때는 얼굴에 멍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멍이 지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과한 거야? 나는 내가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미친, 그게 그저 그렇게 미쳐있는 걸 몰랐겠냐고. 전역은 알더만 이 새누리당 저것들이 몰랐겠냐고. 박근혜 저게 제정신이 아닌 걸 몰랐겠어? 다 알았지? 정두원이도 알고 전여욱이도 알고. 그럼 지들 다 알고 김무성도 알았지. 알면서 그걸 청와대로 들여보냈어. 그래서 국민들이 죽어갔는데 어디서 이 네티즌 조직 댓글 부대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어? 그래놓고 지들끼리 생쇼를 하면서 야당이 잘못해갖고 나라가 잘못됐다는 등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명박도 알았어. 2007년부터. 이명박이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최순실 일가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 될 거다. 그거 다 알았다는 거 아니야. 박근혜랑 최순실 관계를 이명박도 다 알면서 그 미친 박근혜를 당선시키려고 국정원 동원해갖고 댓글 다른 거 아니야. 명성황후를 어디다 거기다 갖다 대.
지금 이 뭐라 그러나 헌재가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새누리당이 자기네들이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엿보는 거야. 새누리당이 살아날 때까지 박근혜를 지금 탄핵을 안 시키겠다는 거야. 그리고 황교안이가 지금 이명박의 실익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는 거고.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의 촛불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그러나 우리의 촛불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끄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의 촛불의 끝은 투표야. 그게 언제가 됐든, 내년 12월 말이 됐든, 다음 총선이 됐든 반드시 투표로 응징해야 돼. 저 씨볼 것들, 박근혜가 뻔히 미친 줄 알고 제정신이 아닌 걸 알면서 청와대로 들여보냈는데 최선을 다했던 저 새누리당 무리들, 그들에 대해서 투표로 심판해야 돼요. 투표로 심판하고, 그리고 해당 범죄자들은 감옥으로 보내야 돼. 이게 새누리당 해체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누리당을 해체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왜? 쟤네는 당 해체 빨리 해. 박근혜가 신한국당 해체하고 한나라당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명박이가 사고치니까 한나라당 해체하고 새누리당 만든 거야. 박근혜가 사고쳤으니까 이제 또 다른 먼 당 또 당 이름을 또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새누리당 출신이야. 새누리당 출신은 전범이나 마찬가지야. 나치에서 전범들을 70년 80년이 지나도 처벌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 무리들, 그 일당들, 새누리당 출신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돼. 새누리당에 발을 담궜던 무리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이 땅에 정치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 돼. 그것들이 청소 대상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더민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새누리당은 국민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더민주는 우리가 압박을 가하면 말을 들어요. 더민주는 간단해. 더민주 진영의 박정권에서 장관했던 사람인데, 진영. 여러분, 진영은 박근혜하고 어떻게 갈라섰어요? 진영이 박근혜랑 어떻게 갈라선지 몰라? 진영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는데 이 진영하고 김종인은 박근혜가 사회적인 공약으로 노인복지 제도를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그 노인복지 제도를 이루겠다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는데 박근혜가 그 진영과 공약을 버린 거야. 그래서 진영이 그 공약을 이행하라고 얘기하다 초장에 잘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박근혜의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지. 진영 같은 사람은 박근혜에 대해서 잘 몰랐고, 박근혜가 공약을 지킬 거라고 같이 출발했지만 박근혜가 공약을 어기는 바람에 박근혜를 버린 사람이야. 박근혜가 그러니까 진영이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라고. 박근혜하고 척을 져가지고 박근혜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물러난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진영을 딱 들고 일어났고, 진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정신이니까 김종인도 박근혜에 대해서 모르고 대통령 만들었다가 이게 경제민주화를 안 지키고 개지랄하니까 바로 뛰어나왔고, 진영도 박근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알고 바로 뛰어나온 사람이야. 초장해.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땠냐고. 지금 새누리당은 어땠어? 그런 박근혜를 지금까지 불과 10월달까지 싸고 돌았던 거 아니야. 지금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초까지 박근혜를 싸고 돌았다니까. 그걸 똑같이 대우하면 안 돼요. 진영은 13년 상반기에 그만뒀어. 진영 장관은 13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의 방향이 박근혜가 지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진영하고 김종인은 박근혜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박근혜가 복지에 아무 개념이 없다는 거 알고 나온 사람들이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꼭 들어야 될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되겠죠? 아니다. 하나 빼먹. 지금 이제 황교안 체제에서 오늘 무슨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었어요. AI 비상대책기구. 봤죠? 예. 황교안 체제에서 AI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었는데 AI 문제가 터진 게 한 달이야. 응. AI 문제 터진 게 한 달 전이라고. 근데 이제 와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세월호 때랑 메르스 때랑 똑같은 거야. 어차피 박근혜는 맨날 놀았고 결국 박근혜가 놀 때도 황교안이가 총리를 했는데 황교안이가 박근혜 맨날 놀 때 총리하면서 국무회의 했는데 그동안에 무슨 지네가 뭐 했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럼 AI라도 제대로 잡았어야 됐는데 지는 하긴 이거는 반드시 또 황교안에게만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게 사실 한 달 전에 박근혜가 황교안 잘랐잖아. 문자로 너 잘렸음? 이렇게 문자 보냈다가 황교안 열받아가지고 막 무슨 총리로 행사 가다가 잘렸다는 문자 받고 열받아갖고 나 오늘 그만둠? 이러면서 이취임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두려면 저기 과정이 필요함? 그래서 못 가고 남았던 거 아니야. 그러다 지금 대행이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제사 AI 특별 대책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용히 하면 되는 거야. 조용히 대책 마련하면 되는 건데 대책은 없고 노란 잠바 입고 떠들기만 해. 대책은 없고 노란 잠바 입고 떠들기만 하는 거야. 박근혜의 무능이 곧 황교안의 무능이었어. 왜? 박근혜는 필러만 맞고 아무것도 안 했고 결국 실제로 국무회의를 주관한 건 황교안이었고 그동안 황교안 체제가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당장 황교안을 끌어내리는 거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황교안을 끌어내려라라고 얘기하면 나는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고 봐. 그래서 황교안 아닥하고 차렷해. 황교안 아닥 차렷. 아가리 닥치고 아무것도 하지마. 박근혜 탄핵 결정 날 때까지 넌 아무것도 하지마.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는지 치안 유지만 하고 있어. 도둑 잡고 강력 범죄 단속이나 하고 시위하는데 시비 걸지 말고 아가리 닥치고 차렷이나 하고 있어. 북쪽에서 무슨 동향이 있는지 그거나 파악하고. 나는 그게 우리가 황교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근데 말 안 듣고 지가 무슨 진짜 대통령인 것 마냥 껍죽대고 돌아다니면 너도 잘린다. 황교안 잘 들어. 지금 넌 아가리 닥치고 차렷하고 있어야 돼.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사고치면 너도 잘려. 그래서 이 형식적인 AI 이야기까지 한 달이 지나서 AI 비상대책기구를 짜린 이 용감함, 이 무지함. 거기다 중요한 건요. 지금 AI가 왜 이 지경이 됐냐 하면 정부에서 설치하라고 강력하게 강제해서 10억 원짜리 기구들을 다 설치했대.
양계장 업소에서 10억짜리 무슨 기구 뭐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대. 정부의 압박으로 정부 명령으로 10억짜리 무슨 방역 체제들을 만들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대. 이제 니네가 뭘 할 수 있냐고. 이제 와서. 자, 여러분, 우리 나머지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광화문에서 합시다. 예,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안국역 4번 출구, 예, 안국역 4번 출구로 내일 1시까지 오세요. 예, 내일 1시부터 안국역 4번 출구에서 일단 헌법재판소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광화문 일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물러나쇼 콘서트도 보고 시민들의 촛불 집회도 같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안국역 4번 출구에서 1시에 모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한번 갔다가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가 돌아 나와가지고 광화문 일대에서 방송을 할 건데, 파출소 앞에서 하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방송이 되는 대로 움직일 거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방송을 보세요. 어디냐고 물어봐. 그럼 내가 어디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방송을 켜고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예. 자, 내일 1시부터 망치 부인은 광화문에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행사 일정이 어떻게 돼요? 일단 4시부터 물러나쇼라는 콘서트가 있고, 그 다음 4시 이후에 4시부터 물러나쇼라는 콘서트가 있고, 그 다음에 6시부터 행진이에요? 예. 5시가 광화문 본집회. 그래서 6시에 끝. 4시부터 콘서트, 5시에 본집회, 6시에 끝. 그리고 행진? 예, 행진을 하고,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하겠죠. 하여튼 내일, 내일 1시에 안국역. 내일 1시 안국역 4번 출구. 예. 내일 1시 안국역 4번 출구로 오세요. 예. 내일 안국역 4번 출구에서 1시에 시작하고 1시에 딱 모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헌재를 한번 구경하고 헌재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광화문으로 다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1시에 딱 못 오시는 분들은 그 뒤에 광화문으로 오시면 돼요.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예. 네. 그 다음에 내가 언니 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지난주에 우리 언니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왔어. 내가 우리 언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교회 사람이 이제 항의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자기는 목사님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다. 근데 내 방송에 문제가 있다. 너무 무리한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정정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일부 교인들을 이단이라고 표현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이 그 교회를 점령했고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격했다라는 부분이 과장됐다라는 거야. 과장되고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단인 거 뻔히 알아 지들도라는 표현도 너무나 잔인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해왔어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자기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지지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내온 내용이야.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럼 이단이 아니면 뭔데? 이단이 아니면 뭐 하는 건데? 소위 신천지라는 이단이 주로 썼던 방법이 교회 회칙이나 규칙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마치 거대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시비 거는 건데, 그날 당일에 공동의회 현장에서, 내가 이걸 일부러 자세히 얘기 안 했어. 자세히 얘기하면 더 일이 꼭 커질 것 같아서 내가 대충만 얘기한 거야. 근데 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자면, 공동의회에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느냐 하면 그 몇몇 교인이 들고 일어나서 얘기하기를 공동의회를 원래 정관에 의하면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공동의회를 2번에 나눠서 하기로 일주일 전에 공지해놓고 하루 전에 문자로 바꿔서 한 번만 하기로 했다는 거 정관 위반이다. 그렇게 큰 죄야 그게? 그게 그렇게 큰 죄냐고. 그게 목사를 교인들 앞에서 공동의회에서 그렇게 비난할 만한 큰 죄였어 그게? 그 다음 거기서 목사님이 사임을 선언했대. 목사님이 거기서 사임을 선언한 거야.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자신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유포된 거야. 목사님이 받지 않은 돈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누가 퍼뜨린 거야 허위사실을. 목사님이 받지 않은 돈을 그만큼의 돈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교인들한테 허위사실을 유포했어. 장로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는데 그런 해명을 왜 여기서 하냐고 그러더래. 목사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그 허위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그걸 왜 여기서 해명을 하냐고 그러더래. 그래놓고 지들은 공동의회를 2번에 나눠서 하기로 공지해놓고 왜 한 번에 해서 몰아서 하냐고 그걸로 그 교회 공동회에서 소리소리 질렀다는 거야. 그 다음 또 뭐래더라? 그리고 이제 나를 초청한 우리 언니가 나를 청년부에서 교회 강연을 시켰는데 그 강연이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것도 어떤 장로가 시비를 걸어서 어떤 권사랑. 근데 이 우리 언니가 거기서 청년부 사역을 하기로 한 건 이전에 당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까지 관례상 해왔던 건데 그걸 나중에 장로가 된 사람이 시비를 건 거야. 자기는 허락한 적 없다. 위법이다. 불법이다. 그래서 노회에서 허락받은 확인받은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이 사람은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 장로님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은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지. 그 다음 이게 이단이 아니면 뭔데? 나한테 지금 그 자기네 교인들을 모욕했다라고 글을 보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건 이게 이단들의 쓰는 방법이라서 내가 이단이 연결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 내가 이단이 신천지가 연관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몇 년 전에 신천지에서 그 교회에서 사고치다 걸렸어. 그래서 내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 어디까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나는 모른다고 생각해. 왜냐면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를 내쫓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남은 뿌리들 때문에 당했어. 그거 알죠? 그래서 이거 남은 신천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천지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 라고 내가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게 이단이 아니면 뭐냐고. 그냥 일반 교인들이야? 그럼 일반 교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럼 그건 뭐라고 얘기할 건데? 옳은 행동을 한 거야? 교인으로서 정당한 행동을 한 거야 그게? 목사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모에 대해서 위법이니 불법이니 모욕을 해놓고 해명을 하니까 그걸 왜 여기서 얘기하냐고 얘기하고. 그 다음 목사가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니 내가 그만 사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손을 들고 비난을 하더래.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고. 장로님들이랑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들하고 풀어야지 왜 공동의회에서 얘기를 하냐고. 목사님이 위임 목사라고 그러면 위임 목사라는 게 그렇대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줘야 사임할 수 있대.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위임 목사이고 위임 목사가 사임을 하려면 교인들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한 거다. 그런데도 반성 한마디 없었다는 거야.
그 다음 내가 잘못 얘기한 부분은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뭘 잘못했냐. 그 세월호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얘기했더니 손을 들고 당신 강의 듣는 자리 아니라고 제지했다. 그건 공동의회가 아니래. 내가 공동의회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 모양인데 그건 공동의회가 아니라 공동의회가 끝난 다음에 무슨 목사님과의 대화라는 시간에 그랬대. 그 다음 다수의 일반 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한 부분도 정정해달라. 교회를 살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 목사가 모욕당할 때 침묵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왜 남아야 하는가. 거기에 흔들렸다는 게 벌써 범죄 집단이다. 흔들렸다면 생명력을 잃은 교회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정정해달래. 뭘 어떻게 정정하면 되는 건데? 뭘 어떻게 정정하라는 건데? 목사가 그렇게 당할 때 가만히 있었던 교인들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거야? 뭐 범죄 집단이라는 말을, 범죄한 집단이라는 말을 정정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운 목자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모욕하고 당회에서 결정해서 교회 청년부 지도하는 사람을 마치 불법적이고 위법적이라고 그렇게 모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범죄한, 그걸 침묵한 게 범죄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잘못이야? 그리고 생명력을 잃은 교회라는 표현이 다수의 교인들에게 모욕을 줬다. 아니,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있냐고. 그 다음, 특정 인물 혹은 특정 인물을 상상하게 되는 발언이 있다. 이상한 권사 몇 명, 장로 몇 명이 개입돼서 교회를 개박살낸다. 장로들 중에 돈 욕심 있는 교회가 있다.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냥 주고 떠나라. 붙들고 얘기해봤자 말 안 통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인 교회의 이야기예요. 예, 일반적인 교회에서 권사들 몇몇, 장로 몇 명이 손을 잡으면 교회가 개박살나. 이거는 모든 교회들에서 있었던 일이잖아. 심지어 내가 다녔던 이 동네 대형교회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사하고 권사 장로들이 교회를 개박살내고 있잖아. 일반론을 얘기한 거예요. 이 교회를 이야기했다기보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목사가 거기서 남으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거야. 이 교인들이 자기네 권사 장로들 이야기로 들었다라면 그 부분은 내가 사과할 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교회들이 이런 꼬라지야. 권사 몇 명, 장로 몇 명들이 자기네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한 목사를 온갖 허위사실로 모욕하고 교인들한테 뒷담화를 까서 결국 교인들이 목사를 조롱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거, 그런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한 거야.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야기로 들었다라면 사과할 수 있어요. 예, 사과할게요. 그러나 그 뒤에 장로들 중에는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다. 나는 그 말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해. 실제로 이 교회가 꽤 자산이 큰 교회야. 그럼 이런 교회들은, 이건 나의 추측이에요. 이런 교회들은 그 자산을 정리해서 큰 교회를 짓고 큰 교회 장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작은 교회, 그 큰 건물 짓는 교회가 아니라 한 500명 규모의 작은 교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몇 번 장로님들하고 마찰이 있었어. 그 부분을 지적한 거야. 물론 지금 그 장로님들이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이 목사를 내쫓으려고 했다라고 표현이 됐다라면
그건 내가 표현이 과했고 잘못한 거예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 교회 자산이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을 내쫓는 거야. 지들 마음에 드는 목사를 세우려고 하고. 그건 이게 지금 내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그 교회의 이야기가 섞이는 바람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신뢰를 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건 나에 대한 말이 맞아요. 어떤 장로가 나에 대해서 나를 막 비웃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그 말은 내가 전에 들었어. 그건 내가 정정할 부분이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되면 그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물어볼게. 그 다음 기무사가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 국정원하고 이 신천지가 국정원하고 기무사는 같은 일을 해요. 그죠? 이 기무사하고 국정원에서 댓글 부대 일도 하고 있고 지금 그잖아. 그리고 이 댓글 부대라는 애들이 신천지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신천지가 소위 좌파 목사들 내쫓는 데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야. 나에 대한 인격 모욕에 대해서는 난 사과를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그 교회에 기무사 출신 장로가 있으니 혹시 그쪽에서 압력이 들어간 거 아닐까 라는 나의 추측이었어요.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고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건 사과할 수 있어요. 그건 사과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면 저도 할 말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자세히 얘기하면 그 장로님한테 더 큰 모욕이 될까봐 이 정도에서 내가 말을 중단합니다. 이 기무사랑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나의 추측이고요. 그 추측 부분이 그 장로님께 직접적으로 모욕감을 줬다면 공식적으로 사과할게요. 공식적으로 사과할게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국정원하고 기무사 그리고 신천지가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내가 이번 일을 보면서 이게 혹시 기무사에서 망치 부인을 불러다가 강연한 것 때문에 기무사 출신들한테서 문제 제기가 된 거 아니냐라는 나의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라면 그런 적이 없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 다음 됐어 여기까지. 나한테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그리고 항의를 해온 부분인데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내가 인정을 못하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지금 그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이단들이 노략질을 해서 거기에 멋모르고 덩다리가 된 그 교인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면 뭐라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나한테 이 글을 보낸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이단의 노략질이 아니면 그냥 우리 형부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렇다. 형부가 목회를 잘 못해서 교인들이 그래서 항의한 거다.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건가? 이단이 아니라면 답은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라면 난 인정해요. 그래. 그게 목사님이 너무 순진해서 교인들을 너무 믿어서 그래서 교인들 속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 걸 미리 파악하지 못한 거 나는 그거 목사로서 우리 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일일이 다 감시를 해서 누가 무슨 짓거리를 뒤에서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야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교인들을 순진하게 믿고 다 옳다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우리 형부가 나는 나오길 바란다고. 근데 나한테 지금 항의하는 게, 그래서 목사님이 내 말에 따라서 그래서 사임한다는 거냐? 내가 내 말에 따라서 사임한다 그랬어? 나는 우리 목사님의 사임 선언을 지지한다 그랬지. 지금 우리 그 형부는 그 교회에 남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기서 이들을 버리고 가야 되는 게 옳은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고민해봤자 소용없다라고 난 생각한다. 그 얘기를 내가 개인적으로 한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형군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한 부분은, 그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다른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단들이 벌이는 일이 섞여서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장로나 권사님들이 상처를 받았다라면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건, 정말 아닌 거 맞습니까? 그 일부분의 모습이 어쩌면 시작이고 앞으로 그런 모든 문제가 일어나려고 했다라는 걸 아니라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목사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모욕을 당했다면 이미 나는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목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내가 여러 교회를 아는데 그렇게 목사가 남아봤자, 거기서 막 잘못한 사람들을 내쫓고 남아봤자 그 교회는 죽어요. 여러분 알 거야 아마. 알만한 사람은 알 텐데, 막 잘못한 장로나 무슨 집사들을 내쫓고 목사가 남아봤자 그 교회가 죽더라고. 차라리 그 목사님이 다 내려놓고 떠나면 거기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새롭게 교회를 일으키는 경우는 내가 봤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교회에 목회자가 남았을 때 그 결론이 안 좋더라고요. 끝이 좋은 교회를 못 봤어. 그렇게 싸워서 남은 목사님이 교회를 다시 재건한 경우를 내가 못 봤어. 그런 교회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돼서 거기서 막 그 장로들이 불신을 하고, 그래서 다수의 교인들을 동원을 해갖고 문제된 집단을 내쫓은 다음에 그 교회가 잘 됐냐? 그런 예가 없더라고. 차라리 그냥 목사님이 떠나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교회들에서는 그나마 가장 나은 방법이야. 그냥 내려놓고 떠나시면, 그리고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내 형부가 목사지만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해. 교인들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다면 그거는 교인들만의 탓을 할 수 없지. 교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공동의회에서 그렇게 말썽을 피울 때까지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나는 우리 형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 그러니 내가 그 교회에 남아있으시라고, 그 사임은 안 됩니다 라고 나는 말할 수 없는 거야. 이미 사임을 선언하셨고 그렇다면 사임을 유지하시라고, 그게 내가 계속 주장하는 바예요. 물론 교인들이 아마 잡는 사람이 많겠지. 이대로 그만두시면 안 된다라고 막 잡으면서 싸워서 정의를 바로 세우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바로 세워지겠냐고. 착하고 선한 목사님들이요, 이 사회를 몰라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 이제 그 우리 형군의 교회 얘기가 아니야.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장로들이 뭐하는 사람? 사업가들이야. 이 사업가들이 뭐하냐? 자기 직장에서 수십 년 일한 사람을 퇴직금 안 주고 잘라내는 거. 똑같은 일한 사람을 똑같이 일했는데 월급 차등으로 지급하고 월급 늦게 주고 그런 게 다 장로들이야. 일반적인 교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를 내쫓아서 돈을 아끼려고 그래요. 평생 집도 절도 없이 교회를 위해 봉사한 목사들을 그 목사님들이 그만둘 때 집을 얻어줘야 되는 게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그 목사들한테 오만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쫓아.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횡령을 했다는 거야. 우리 동네 이제 가까운 교회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횡령이라는 게 관례상 이 장부에다 기록하지 않고 따로 어떤 일을 했던 거래. 따로 무슨 이렇게 썼던 부분인데 이걸 이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건 횡령이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횡령이라고 얘기하면 그 뭔가 돈을 빼돌려서 사적으로 썼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잖아. 근데 그렇게 관례상 서류가 분리되어 있고 뭐 수십 년 동안 이런 장부에서 이거는 빼가지고 여기다 써왔다 이런 걸 횡령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야. 그럼 목사는 하루아침에 횡령범죄가 되는 거야. 횡령범이 돼서 그 교회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걸 이중장부라고 그러고 표현은 맞아 보이잖아. 근데 이제 이게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직회에 올라가는 뭐 이런 사안들을 쓴다. 근데 이거는 무슨 이제 뭐 구제에 대한 이야기면 구제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따로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따로 도와주는 부분이라서 장부를 분리한다. 근데 이건 이중장부가 아니잖아. 이중장부라는 말은 실제로 돈을 쓰는 내용은 따로 있고 요걸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이중장부란 표현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딱 분리된 장부를 횡령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목사를 내쫓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회칙이나 그 규칙들의 아주 사소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 관례상 친하니까 그냥 이제 무시해왔던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규칙들을 왜 어기느냐고. 위법이고 불법이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들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내가 우리 형부교회에 문제 제기하신 분들께 사과할 부분은 그런 일반적인 교회 이야기와 우리 형부의 교회 이야기를 섞어서 그래서 우리 형부교회에서 마치 그런 나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진심으로.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교회 안 그런 거 맞습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그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저한테 항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예. 자, 오늘 여기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내일 안국역 4번 출구에서 우리는 만나는 걸로 하고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내가 지난번에 방송한 부분을 편집해서 삭제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편집해서 삭제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더 됩니다. 저한테 요구하신 게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방송을 뭐 편집해서 날려달라는 건데 그렇게 편집해서 날리면요. 나중에 또 문제가 돼요. 자기네들끼리 편집된 부분을 가지고 조작된 주장을 할 때 그때 문제가 돼요. 내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 그대로 남겨두고 오늘 이 부분까지 그대로 남겨둘 테니 보시고 또 문제가 있다면 또 항의해 주세요. 그럼 제가 또 고칠 건 고칠게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